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쪽파 좋아하시죠? 이제 알싸한 파김치도 좋고 어떤 요리든 마지막에 쪽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맛이 확 좋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쪽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겁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사실인데 대한민국 쪽파 산업의 출발점이 바로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부부가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왔었죠. 그런데 예천은 단순히 여기서 쪽파를 많이 생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쪽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종구란 쉽게 말해서 쪽파의 씨앗 역할을 하는 구근인데 튤립은 씨를 뿌리지 않고 알뿌리를 심잖아요. 그런 알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구를 정말 놀랍게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쪽파 종구의 거의 70%가 예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라는 쪽파 10뿌리 중에 7뿌리는 고향이 예천이란 거죠. 사실 우리가 신토부리, 우리 농산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국내산 농산물을 더 높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해외 로얄티를 주고 들여오는 외래 종자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쪽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중국산 종구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천은 종구 전문 그런 생산 농가도 육성하고 재배 기술도 표준화하고 저장이나 유통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면서 대한민국 쪽파 종구의 국산화를 성공시켰고요. 농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좀 생소한 그런 사실입니다. 요즘은 뭐든 참 거창하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굳이 그런 기조로 말을 해보자면 예천이 이 쪽파의 농작물 주권을 회복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게 예천군 홍보대사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찾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무튼 아내와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한민국 쪽파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예천 쪽파 종구를 단순히 심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식재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작은 저희 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쪽파 종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단순히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이 쪽파 종구를 좀 알아봤더니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서양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작은 양파 같은 그 샬롯이란 게 있는데 이거랑 같은 알리움 계열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맛도 마늘, 양파, 샬롯 같은 농산물의 그런 장점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마늘처럼 은은한 알싸함이 있으면서도 또 양파처럼 조리할수록 은은한 단맛도 나는데 특히 샬롯처럼 깊고 좀 고급스러운 단맛과 풍부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식재료들, 덜 익은 샤인머스켓 이런 거 자꾸 가져오잖아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차피 조회수도 안 나오는 유튜브 컨텐츠 뽑으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가족 중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도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고령화가 아주 심화되는 그런 농촌 현실에 또 맞추기에는 턱없이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됐고 특히 이제 바쁘고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지쳐서 쉬기 바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농산물을 프리미엄화하고 무슨 IP를 강화해서 다양한 제품과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등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야기인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거창한 생각도 이제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오늘 땡김에 또 이거 하라는 레시피 설명을 안 하고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이왕 이래 된 거 이제 등산을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 농가들의 전체 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은 10년째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정확한 금액은 958만 8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농업 외 소득, 이전 소득 이런 소득들이 붙으면서 금액이 더 커지기는 하지만, 심플하게 말해서 농사만 지어서는 월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든 게 현재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농사 일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해마다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벌써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해요. 13만 원 같으면 그들의 고향,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중앙아시아라던가 이런 데서는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걸 한국 농촌에서는 하루 일당으로 버는 거죠. 아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돼버린 건데, 대한민국 농촌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너무 좋아 하면서 형제 자매, 뭐 사돈의 팔촌까지 점점 더 농촌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고, 글쎄요, 과연 10년, 2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의 이제 모습이 어떨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벌써 뭐 2천만, 3천만 하고 있죠. 근데 계속 몰리고 있죠. 근데 지방 농촌은 뭐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 한국인은 점점 지방에서 사라지고, 이 서울과 수도권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들이 떠나간 자리, 그리고 그 전 세대, 지금의 이제 노인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새롭게 털을 잡은 외국인들이 그 농촌에서 돈 벌고, 번 돈으로 집 사고 땅 사고 농사 짓고 쌀국수집 만들고 미장원 차리고 아시아 푸드마켓 같은 거 만들어서 장사하고 뭐 애 낳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측일 수는 있지만, 수도권은 한국인들이 미어 터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영토상으로만 한국 땅이지, 실제로는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 1세대, 2세대가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할지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한낱 기후에 불과하면 참 좋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아내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늘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궁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쪽파 종구 알리오 소스는 기존 알리오 소스 레시피에서 마늘을 그냥 종구로 대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 재료는 쪽파 종구, 그리고 올리브유, 버터, 소금, 설탕, 배고추, 타임이나 로즈마리, 월계수 같은 또 허브도 조금 추가를 했고요. 어떤 게 더 맛이 좋을지 몰라서 종구를 절반은 그냥 생으로 다져서 쓰고 나머지는 오븐에 한번 구워서 썼습니다. 알리오 소스는 올리브유가 끓지 않도록 한 85도씨, 80도씨 정도의 약불에서 은은하게 좀 오랫동안 조리를 했고요. 저온의 오일에서 재료가 가진 맛과 향을 뽐는 요리법을 콩피라고 하죠. 이 콩피를 한 4-50분 해주면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만들다 보니까 향이 올라오잖아요. 향만 딱 맡았는데도 이건 성공이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이 좀 들었고요. 와이프랑 한 스푼씩 딱 맛을 보고 진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진짜 와, 이거다 싶었습니다. 맛이 고급스럽기가 아주 그냥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로 또 기가 막힌 요리를 해먹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죠. 바로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새우로 오랜만에 감바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머리를 남겨둔 채로 껍질을 까는데 여기 새우의 꼬리 쪽에 보시면 이 뾰족한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물주머니인데 요게 기름에 통째로 들어가면 이제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름이 펑 하고 이제 튀고요. 또 손질 중에 여기 찔려서 사망했다는 해외 기사도 제가 과거에 좀 본 적이 있어서 저는 요 가시도 하나하나 손으로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새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냥 새우에 찔려서 사망한 건 아니고 정확한 팩트는 찔려서 상처 부위로 비브리오균이 이제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한 건데 무슨 뭐 또 새우 괴담을 유포했다는가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가 이 학고 유튜버가 이상한 짓을 했다 뭐 이런 걸로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둔 쪽파 종구 알리오 소스를 주물 냄비에 넣고 오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리브유를 더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물기를 제거하고 레몬즙을 뿌려서 이제 비린내를 잡은 새우를 넣었는데 새우 머리가 잠겨서 새우 감칠맛이 오일에 좀 우러날 수 있도록 머리를 아래로 해서 넣어줍니다. 소금 간 조금 더 하고 저희는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페퍼론치노 몇 알 부숴서 넣어줬습니다. 이미 소스 만들 때 이제 각종 허브와 통후추를 으깨서 넣었으니까 다른 건 뭐 특별히 더 넣을 필요가 없고 오레가노는 제가 좋아하는 허브라 그것만 따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만든 감바스에 지난번 구웠던 포카치아를 곁들이고 샤인머스켓으로 직접 만든 화이트 와인과 또 피클을 더해서 레스토랑처럼 램프도 좀 켜고 아내와 모처럼 분위기도 내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당도가 높은 샤인머스켓으로 와인을 만들어 보니까 도수가 꽤 높더라고요. 집에 알코올 도수 측정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정확한 도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2잔째부터 알딸딸 하더라고요. 제가 술이 좀 센 편인데 맛있다고 홀짝홀짝 계속 마셨다가는 진짜 골로 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쪽파 종구 알리오 소스에 달달하고 이제 깊은 풍미에 페퍼론치노를 더해서 살짝 매콤한 올리브유까지 이제 곁들여서 포카치아를 푹 찍어서 탱탱한 새우살 한 점 잘라가지고 같이 먹어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진짜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알리오 소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단순히 집에서 한두 병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표준화된 그런 공정을 통해서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또 열심히 연구를 해볼 겁니다. 바쁘게 현업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이제 아내와 소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또 뜻깊은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뭐 나중에는 지금 하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여줄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쪽파 종구라는 아주 생소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고급스러운 알리오 소스를 만드는 법을 또 아주 소상히 알아보셨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소박하든 뭐 거창하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뭔가 재밌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해 보시는 것도 아주 뜻깊은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